중국에서 731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일본군 생체 실험을 다룬 영화죠. 무시무시한 여파가 중국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일본인 대상 테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일본인 초등학생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기획 단계부터 개입을 했고 개봉 시점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목적은요,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중국 정부 반응은요, 테러는 범죄다, 자제하라. 자기들이 불을 붙여놓고 이제 불끈은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똑같이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한국에서 6.25 중공군 만행을 다룬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피난 못 간 집에 침투한 중공군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일지 그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간 지속된 조공관계를 영화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명나라 청나라에게 굽신거리며 공료를 바치던 그 지옥의 역사를 말이죠. 그 공료로 들어간 한 여인이 어떠한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를 기획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실제로 만들어질까요? 네, 안 만들어집니다. 영화 기획 단계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전화 한 통에 무너질 겁니다. 너무 자극적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라.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한국 좌파 일부에게 중국은 뭡니까? 주체 사상의 뿌리입니다. 공산주의의 어머니입니다.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념적 계보의 원류죠. 김일성이 누구 품에서 자랐습니까? 북한 정권의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목소리 큰 이들이 늘 그런 말만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를 생각해봐라. 그들에게 중국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신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우파에게 중국은 6.25의 침략자입니다. 천년 조공의 가해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분단국가의 비극이 드러납니다. 6.25는 70년 전 일이고 임진왜란은 400년 전 일입니다. 6.25 때 사망자가 300만 명, 임진왜란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일제강점기만 들먹입니다. 300만의 죽음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창씨 계명은 아직도 감정이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 6.25가 훨씬 가깝습니다. 피해 규모로는 6.25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더 분노를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을 찾으려면 현실을 보면 됩니다. 일본 관련 영화는 어떻습니까? 군함도, 암살, 명량, 한산, 관객은 애국심에 눈물을 흘리고 박스오피스 1위도 차지합니다. 중국 관련 영화는요? 기획 단계에서 증발합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금기입니다. 왜일까요? 일본을 때려도 보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때리면 한한령이 날라옵니다. 경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안전한 타겟이고 중국은 위험한 상대입니다. 권력관계가 감정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보입니다. 왜 더 가까운 침략자를 덜 미워하는지, 왜 더 오래된 가해자에게 더 관대한지, 왜 더 큰 피해를 주는 상대를 덜 원망하는지. 이념이 역사를 덮어버렸습니다. 분단이 기억을 갈라놨습니다. 권력이 분노까지 통제합니다. 일본은 좌우가 공통으로 때릴 수 있는 안전한 샌드백이 됐고 중국은 좌우를 가르는 분열의 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까방권을, 중국에는 금기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누구한테 화내야 하는지, 누구를 더 미워해야 하는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분노까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분단 국가의 민낯입니다. 이제 솔직해집시다.